모든 사업은 레버리지가 기본입니다. 자기 자본의 투자가 최소가 돼야 수익률이 올라가요. 그런데 누가 자기 집 사는데, 그죠? 살 집을 사는데 대출을 많이 끼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우리 윤프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내가 깔고 앉아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뭐를 활용 많이 하냐면 전세를 활용 많이 합니다. 네. 전세를 끼고 사죠. 그렇죠. 내 명의를. 저희 이제 한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대출을 받아가지고 무슨 얘기냐? 이제 대출이 KB 시세 위주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이 기존의 전세에 이제 주택을 취득하기까지의 중간 금액만큼이 대출이 나오는 집들이 이제 인천 라인에 있었어요. 그런 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그 전세를 끼고 부족한 거는 대출을 받아서 구매를 해서 갖고 있다 보면 오르죠. 네. 그럼 그것도 팔아서 내 돈에 종잣돈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내 집을 마련을 했어요. 네. 서울에.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연 이거를 살 집으로 볼 거냐 수익형 부동산을 볼 거냐 했을 네. 때 살 집을 구하기 위해서도 수익형 부동산 사업을 재테크로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딱 구분해가지고 야 살집에 누가 대출을 껴있는데 아까 윤프로도 얘기했지만 네. 지금으로부터 좀 된 시간에 그 리먼 때 네. 만약에 그때 대출을 활용하지 않았다면 집을 못 사? 그쵸, 지금과 못 같은 샀죠. 자산가가 되기는 제가 어렵겠죠. 진짜 산 증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걸 구분할 수는 없다. 적어도 어디서는 서울에잖아요. 다른 것보다 사실은 일가구 주택이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울 그 주택 임대 트렌드 리포트라는 책을 공조하면서 보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임차인이에요. 근데 그 임차인들이 집이 아예 없는 사람이 또 아닌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이다 보니까 집은 있는데 애의 어떤 학교 때문에 맞아. 아니면 직장 때문에 네. 우리 집을 세를 주고 다른 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투기꾼이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사실은 보편적인 서울에서 서바이벌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 이 사람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갭 투자해가지고 돈 벌고 이 사람들은 좀 척결해야 된다? 사실 그렇게만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임대주택 들어가서 한번 살 거를 한번 검토해봐라.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 현실이 격변의 시기를 겪어왔고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고 부동산 시장의 상승은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되면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반복되는 와중에도 계속 우상향 됐었기 때문에 자산 가치도 늘었고 우리도 먹고 살만해졌고 이런 상황에서 일가구 주택 사실 그것만 다주택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런 분들이 대부분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할 때 수익형 부동산을 보시잖아요. 그때 대출을 끼고 만약에 움직였고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어려워졌다. 네. 이게 사실은 되게 큰 포인트예요. 2021년에 이제 6월 달까지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되죠? 사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네. 하시는데 네. 어떠세요? 우리 상담하다 보면은 사실 부동산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저도 상담을 하면 이게 네. 얼마 주고 샀는지 이 정도 기간 안에 이만큼 차익이 얻었네? 네. 그리고 저한테 이거를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뭐 갖고 있을까요? 많이들 질문들을 하시는데 네. 저는 되게 단언코 얘기를 해요. 네, 뭐라고요? 몇 개월 전에 사서 지금 이만큼 금액이 됐는데 지금 회사 다니세요? 뭐 사업체를 운영하세요? 주 수입원이 뭐예요? 물어보면 네. 저 회사 다닙니다. 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네.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자신의 연봉보다 한 3-4배는 많은 돈을 그 부동산 실제 거주하는 집을 통해서 많이들 얻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금 정책이 이렇게 따라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을 처분을 할까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할까라는 이제 기로에 섰을 때 네. 대부분 분들이 내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이상은 못 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을 사실 아무리 정책이 네. 바뀌어도 세무사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의사결정을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처분하거나 못해요. 하지는 네. 않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거는 그 재테크의 국영수 중에 부동산은 국어 수준이에요. 한국말은 할 줄 알아야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냥 아파트만 사고 팔고 시세 차익 보는 거 사실은 이건 소매시장 얘기고요. 네. 진짜 돈 번 사람들, 네. 수백억씩 번 사람들, 수천억, 아니 조단위 번 사람들은 대부분 뭘로 벌었을까요? 시행사업으로 벌었습니다. 유튜브 막 보시다 보면 누가 이런 거 얘기해요. 나 디벨로퍼인데 내가 5억 갖고 200억 벌었어요. 나도 있죠. 당신들도 벌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기꾼 같지만 사기꾼이 아닌 게 실제로 이 개발 시장에서는 도매 시장에서는 그런 거죠. 이 비싼 금리를 갖고 더 비싼 이익을 내서 큰 돈을 가져가는 이 개발 사업이라는 게 과거부터 있어 왔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네. 사는 집과 수익형 부동산을 적어도 서울에서는 네.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냐. 어렵다.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네. 예, 이런 말씀 드립니다.